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세 끼리씨입니다. 오늘은 국내 1위 철강기업 포스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차트를 보시면 작년 저점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최근 고점은 매우 높고요. 그 차이가 무려 3배가 넘네요. 단 1년 만에 이렇게 큰 회사가 이 정도로 상승했다면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왜 포스코가 상승했는지와 그리고 앞으로의 포스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우리가 포스코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철강이라고 쉽게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포스코 그룹의 매출은 철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무역, 포스코 인터내셔널, 건설, 포스코 건설, 기타, 포스코 ICT, 포스코 케미칼 등 여러가지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만 2021년 반기 기준 철강이 전체 매출의 53% 정도를 차지하고 영업이익은 무려 8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업이익만 보자면은 우리가 철강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듯합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와서 한번 볼게요. 2016년부터 큰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 2018년에 고점을 찍고 다시 코로나까지 쭉 하향한 다음 재차 쭉 상승을 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마치 파도처럼 출렁이네요. 자, 2016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급등을 했나? 주요 철강 제품의 판가 인상과 해외 철강 법인의 호조, 건설 부분의 수익성 회복 등으로 포스코 그룹은 수익성 개선 추세를 띄었습니다. 그 영향으로 주가는 홈런볼처럼 쭉쭉 뻗어나갔는데요. 무려 150%나 상승했네요. 만약 1억을 투자했다면 2억 5천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19년부터 글로벌 철강 수급 여건이 나빠지며 철강 부분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포스코를 믿고 있었죠. 포스코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철강 산업은 대표적인 시크릿컬 산업, 그러니까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철강 업황의 부진에 따른 실적 부진이 19년도 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갑자기 그게 터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코로나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죠. 코로나19라는 변수로 시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국 내수 철강 제품 가격이 춘절 이후 급락을 하였고 계절적 비수기와 함께 중국 내 철강 수급을 악화시켰으며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가동 중단 등 전방 산업이 침체가 되었습니다. 끔찍하네요. 그럼에도 대부분의 글로벌 철강사가 적자를 기록한 2020년 1분기에도 포스코는 단단한 바위처럼 견조한 실적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로 지속적으로 전방 산업이 침체한 탓에 2분기에는 별도 기준으로 사상 첫 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열심히 불렸던 2억 5천이 기억나시나요? 그 돈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 다시 1억으로 돌아가다 못해 8천만원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만큼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두가 처음 보는 바이러스의 미래를 비관했지만 전방 산업의 예상보다 빠른 회복에 판매량 회복과 원가 절감 노력, 고부가 자동차 강판 중심으로 판매량이 회복되며 단숨에 3분기 별도 기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합니다. 또한 원재료인 철광석의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하죠. 한이길이 원가가 상승하면 안 좋은 거 아닌가? 그러나 각국 정부의 부양 정책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며 원가 상승 이상의 제품 판매 가격 인상이 일어나고 포스코의 실적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부터 포스코의 폭등의 시작이었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핸들이 고장난 8톤 트럭. 21년 1분기에는 1조 5천억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1조 클럽 복귀에 성공했고 21년 2분기에는 연결 기준 영업이익 2조 2014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1212.7%, 전 분기 대비로는 13.44% 증가한 수치로 포스코가 기업 설명회를 통해 분기 실적을 공개한 2006년 이래 최대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 1년 만에 13만 3천원, 최저가에서 41만 3,500원, 최고가를 달성하게 되죠. 다시 8천만원이 2억 5천으로 올라왔네요. 네, 뭐라고요? 그래서 기릿은 샀냐고요? 그러나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장의 반응은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데요. 좋은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보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더 크게 부각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크아웃이란 중장기적으로 산업이 고점에 도달한 걸 말합니다. 최근에는 반도체 피크아웃 이야기, 경기 피크아웃 이러한 이야기도 많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의 리포트를 살짝 볼게요. 자, 철강업은 성숙 산업이고 시크릿컬 산업, 다시 말해 경기 민감주이기에 이런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당사 역시 별도 및 연결 영업이익이 21년 3분기를 고점으로 21년 4분기에는 전분기 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지만 하지만이 나왔네요. 감소폭이 크지 않고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의 팽배한 피크아웃 또는 실적 악화에 따른 우려감은 과도하다고 판단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주가를 보자면은 어느덧 10만원 이상 하락하긴 했네요.
과연 이게 기회일까요? 아니면 내려가는 하행선일까요? 계속 보시죠. 그리고 과거 공급 과잉의 대명사였던 글로벌 철강업은 장시간의 불황 그리고 이어진 구조조정을 거쳐 이제는 더 이상 공급 과잉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하네요. 그러니 여기가 기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포스코의 미래를 한번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의 미래하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ESG 측면에서 포스코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산업 중 하나로 부정적 시각이 가득가득했었고 아직까지도 가득가득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강화된 규제에 따라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탈탄소와 관련하여 현 시점에서 가능한 대응을 행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하려는 의지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ESG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하자면 포스코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국내 1위 기업입니다. 좋은 1위는 아니네요. 그 이유는 철강 업체는 고루에서 철광석을 석탄을 활용해서 녹이기 때문에 대량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됩니다. 그렇다고 철광석을 안 녹일 수는 없으니 이걸 보고 피타고라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답이 없다. 그러나 포스코는 지난 50년간 철강 산업 발전에 집중해왔다면 이제는 전 세계적인 기후 문제 해결에 동참하고 탄소 중립의 친환경 철강소로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뿐일 수도 있겠죠. 한번 진짜 뭘 하고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2020년 포스코는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2030년에는 20% 그리고 2040년에는 50%의 탄소 감축 경로를 설정하고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을 완성한다는 계획인데요. 포스코는 사업장 감축과 사회적 감축 수단을 병행으로 목표치를 이뤄갈 예정인데 총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는 에너지 효율, 2단계는 재선 과정에서 탄소 저감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3단계에서는 수소 환원과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탄소 중립 제철 공정을 구현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양하면서도 획기적인 방안을 추진 중인데 그 중 위에서 확인했던 탄소 포집 기술과 수소 환원 제철 공정 연구 개발이 대표적입니다. 자, 기리분들, 탄소 포집 저장 기술은 다들 아시죠? 철강 생산 공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대기 배출량을 줄이는 기술이며 수소 환원 제철법은 탄소 중립을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는 철광석에서 철을 만들기 위해서 석탄을 사용해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는데 석탄 대신에 수소를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고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연간 300만 톤 이상의 수소가 필요해서 남한테 사오느니 직접 수소를 제조를 한다고 하네요. 내돈내산. 그래서 포스코는 2050년까지 수소 5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해 미래 청정 에너지인 수소 사업을 개척하고 탈탄소 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비전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우리가 어렸을 때 스케치북에 그림 그리며 공상과학이라고 했던 그 기술, 바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과 수소를 추출하는 기술 등의 핵심 기술 및 생산 역량을 갖추고 수소 사업을 그룹 성장 사업의 한 축으로 육성해 미래 수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거는 포스코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올해 초에는 K수소 동맹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 SK그룹, 포스코그룹이 수소경제 활성화 및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한국판 수소위원회 설립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여기에 효성그룹까지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9월 수소기업 협의체를 출범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수소 관련주를 찾고 싶은 건 제 착각일까요? 이와 함께 포스코는 그룹 역량을 결집해 원료 조달부터 양극재, 음극재 생산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을 완성하고 세계 1위 2차전지 소재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도 내놨습니다. 또한 폐배터리로부터 니켈, 리튬, 코발트 등을 추출하는 친환경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 올해 5월 호주의 니켈 광원 및 재련 전문회사 레이븐소프 지분 30%를 하나약 2,70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레이븐소프가 생산한 니켈 가공품을 2024년부터 연간 32,000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전기차 18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으로 포스코는 이번 계약을 통해서 2차 전지 소재 사업에 필요한 원료인 니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하네요. 게다가 올해 5월에는 포스코 그룹이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 기업인 오스테드사와 해상풍력 및 그린수소 사업 협력도 체결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하시다시피 포스코 그룹은 산업의 급한 불인 탄소 중립을 위해 수소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시장도 집중 공략 중입니다. 전기차 배터리부터 소재까지 가치사슬을 구축 중이며 소재 사업을 맡고 있는 포스코 케미칼의 지난해 매출 절반가량이 2차 전지 소재에서 발생했고 포항에 신공장을 건립하기로 하며 추가 생산 능력 확대에 나섰다고 합니다. 또한 모기업인 포스코는 호주 니켈 회사의 지분을 사들이는 등 양극재와 음극재의 원재료 확보에 팔을 걷었으며 2030년까지 리튬, 니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배터리뿐만 아니라 전기차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구동 모터코어 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구동 모터코어 공장을 새로 건설했으며 포스코는 국내 생산 200만 대로 글로벌 점유율 2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포스코는 이미 철강만 하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미 성숙 사업인 철강 사업 위주의 기업에서 벗어나 수소, 2차전지, 전기차 산업으로의 성장에 따라 변화할 모습이 궁금해지네요. 자, 지금까지 포스코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급등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의 포스코를 살짝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기업이랑은 조금 다르죠. 저 길이 또 조사하면서 많이 놀랐습니다. 그냥 단순히 시크리컬 철강 산업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이미 미래 먹거리를 찾아 떠난 기업이었습니다. 그 여행의 끝은 어디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단순히 주식 투자를 떠나서 우리나라 기업이 체질 변환에 성공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1억 투자면은 한 10억 정도 되어 있을 정도로 성장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 또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일은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내용을 담아서 다른 공부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키리셨습니다. 빠이요.